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남경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생활과 윤리 해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그 두드러진 특징은요, 작년에 좀 불수능이라 그랬잖아요. 뭐 사탐 과목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요번에는 그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이제 교육 분야,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2에서인가 오답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과도하게 어렵게 내지 말자. 그래서는 안 된다.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수월하게 정상적인 교육을 공부를 한 학생들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수월하게 내겠다라는 게 인수에서 밝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6월 모평을 보니까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별력이 있는 거고 사탐 과목만, 특히 생활과 윤리 과목만 이렇게 축소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번에 이게 두드러진 특징은 되게 쉬웠다는 거야. 그냥 쉬워도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야. 선생님이 봤을 때 글쎄 6월 모평에 이렇게 쉽게 냈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14학년도부터 지금 2023학년도까지 계속해서 출제된 그걸 쭉 돌이켜보면 이렇게 쉬웠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이 1등급 되는 거는 최근 5년간 수능에서도 뭐 번갈아가면서 하나 틀리면 1등급, 만점 1등급. 그러니까 만점 1등급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는 내왔으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쉬운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즉,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생윤 6월 모평 2023학년도 킬러의 실종. 킬러가 없어졌어. 킬러가 없어졌어. 좋은 건가? 그러면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졌나?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 역시도 난이도가 수월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봤더니 1등급 가채점 있잖아요. 뭐 예측 기간, 뭐 사탐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만 47점? 요거를 이제 1등급 컷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47점이랑 44점? 요게 1, 2등급 컷?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 47에서 48. 그러니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환경과 윤리인데 그 환경과 윤리가 2점짜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48점을 예측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 문제 자체가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는 문제는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데 오답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그걸 틀렸을 때는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환경과 윤리 문제가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답이 되게 쉬웠어. 그냥 뭐 이렇게까지 쉽게 내나?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오답률이 한 60%, 뭐 65% 정도 오답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오답률이 떨어질 것 같아. 뭐 고3들 포함해서 60%? 어쨌든 만점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생윤은 만점이 1등급이라고 생각해. 뭐 재수생들도 같이 보니까 N수생들도. 그 다음에 2등급 컷도 글쎄 2등급 컷은 44가 가능할 것 같고요. 선생님 예측하기에는 이번 6월 모평 만점 같아. 그러면 작년 9월 모평이 만점 하나 틀린 사람이 2등급이었거든. 근데 9월 모평쯤 되면 공부가 좀 되니까 이해할 만하고.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도 뭐예요? 쉽게 냈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생윤은 킬러의 실종, 준킬러의 하향. 근데 윤사는 다르더라고요. 이론 윤리에 해당되는 윤사는 오히려 좀 까다롭게 됐다고 보고 뭐 70% 이상 오답률 되는 게 두 문제 이상. 그러니까 아마 윤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볼 때는 44, 두 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윤사는 그럴 것 같은데 생유는 만점 1등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해야 되나? 해설을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학생들이 뭐 얼마든지 해설지를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9월 모평까지 또 올해 수능까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제 선생님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것 같고요. 수능이 한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롭게. 하지만 뭐 무리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9월 모평까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방심하고 이번에 시험에 잘 봤다고 해서 자기 실력을 과신하면 안 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점수가 그냥 대폭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요. 특히 최근 뭐 3년간의 기출 문제들만큼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요 20문제를 다 해설해 주진 않을 거예요. 쉬운 것들은 누구나 우리가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몇 가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패스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윤리학의 분류. 뭐 이렇게 나오죠. 패스입니다.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공부 안 한 거지. 공부했는데 틀리면 침팬지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동양윤리인데 답은 쉬웠어요. 동양윤리는 윤사와 다르게 좀 쉽게 내죠. 하지만 선생님 볼 때는 좀 뭔가 약간 내용적으로 답은 쉬웠지만 학생들한테 조금 내용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봐봐. 세계에 갈 때가 2년 그랬으니까 이건 불교고요. 너무 쉽지. 옳다는 것은 그런 것.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는 게 사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죠. 그거 도가죠. 역설적 표현. 그치? 편견이나 선입견은 어떻게? 딱! 충격을 주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는 거야. 죽는 게 사는 거야. 아는 게 뭐야? 오히려 나쁜 거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 하죠. 진인 또는 지인이라는 말 쓰는데 이건 도가에서 이상적인 인간, 무의자연,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된 사람, 편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자, 모든 대립을 넘어선 자연에 비춰본다. 무의자연이죠. 도가지, 도가. 자, 그런데 이거 봐봐.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틀리죠? 불교에서는 불변의 어떤 것, 불변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착각 속에서 저게 집착함으로 고통이 생기고 이 고통이 뭐야? 윤회한다고 보는 거죠. 악순환. 불교라는 건 모든 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사라지니까 구름이 생기는 인연이 있고요. 원인과 조건.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흩어지는 원인과 조건이 있듯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 이게 반복하는 거야. 그걸 인연법이라고 하고 인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건 뭐야? 절대 불변의 것이 없으니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잡지 못하는 걸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신규를 잡듯이. 이걸 공사상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불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요걸 보여줬어요. 요걸. 윤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건데 생윤에서는 글쎄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불교는 모든 건 변한다고 본다. 그래서 집착할 만한 게 없다고 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이야. 정신이든 물질이든 다 뭐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고정관념 선입견.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어떤 수련을 해요? 좌망, 앉아서 잊어버리기.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지, 편견이 사라지죠. 그걸 심재. 그랬을 때 만물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떻게? 대자유를 경험해. 이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이렇게 거닐어. 그걸 장자라는 사람 소요유라고 했죠. 소요유. 소풍 온 것처럼. 이게 답이죠. 뭐. 불교도 이렇게 해도 답이야. 도교, 불교의 공통점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유학이고요. 이건 뭐야? 내 세를 위해서 죽은 다음 세상이지 지금 도덕적 삶을 추구해요. 도가는 아니야. 도가는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게 죽음이지만 뭐 다음 세상에 뭐 더 좋아지거나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근데 불교의 경우는 어떻게? 인과응보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면
다음 세상에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요. 지금 못 살면 더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처럼 살면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더 좋은 데 태어나는 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고 더 이상 유래하지 않는 게 목적이지. 이번 생에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불교죠.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스테이지가 바뀌어서 시작하는 거야. 깨달음에 더욱 가까이, 더 좋은 인연이 만들어져서 깨달음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벗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도가는 안 되고요. 공통점 아니야. 뭐 불교도 될 수 있고요. 또 서양에서는 뭐 기독교도 되죠.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또 플라톤도 가능합니다. 죽어서 육체를 떠났을 때 이데아를 보게 되는데 그 준비를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살아서 육체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 이데아의 세계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플라톤이 하죠.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가 어떻게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죠. 자, 어쨌든 요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이제 추가되긴 했어요.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정답률 선생님 볼 때는 거의 90% 80%였을 것 같아요. 답은 쉬웠기 때문에 불교에 관한 내용 조금 더 알아두고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보편적 법칙 칸트죠? 너무 쉽게 나왔어. 그냥 통과할게요. 선생님이 볼 때는 올해는 칸트와 덕윤리 또는 칸트와 배려윤리, 덕과 배려윤리 아니면 이 칸트 이런 조합이 나올 거는 같은데 기존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평가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특히 올해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만 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명은 생략할게요. 너무 쉬워서. 자, 그 다음에 4번 죽음에 관한 건데 올해 이제 선생님 예측하기로 서양 윤리에서 죽음이 나오지 않을까. 에피쿠로스, 플라톤, 하이데거까지. 근데 이제 단독으로 출연했네요. 에피쿠로스 선생이. 근데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그냥 통과합니다. 근데 올해는 서양 윤리가 나올 찬스는 찬스예요. 어쨌든 너무 무난했어. 그 다음에 5번 성과 사랑의 관계인데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도 어차피 쉽고요. 보부아르가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양성평등에 관한 보부아르 또는 아까 덕과 배려윤리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보부아르랑 배려윤리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몇 년간. 성을 바라보는 어떤 관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요. 이건 중도주의겠죠.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게 법에 보장되는 한 뭐예요? 사랑이 없어도 결혼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부부는 아니니까 중도주의고요. 사랑 중요하죠. 오늘날. 근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래요. 사랑하는 부부간 이것만 인격적입니다. 이건 부부라는 게 들어갔으면 보수주의겠죠?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 자발적인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둘 다 아니지.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둘 다. 그치?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다 기준이 다른 거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최소한의 책임인지 최대한의 책임인지.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요구됩니까? 이게 쟁점이겠죠. 갑은 사랑하면 되고요. 을은 부부여야지. 사랑하는 부부여야죠. 전제 조건입니까? 그랬네. 자율성과 사랑. 이거 읽어보면 둘 다 이건 뭐예요? 둘은 동의하죠? 근데 이제 충분 조건입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갑은 충분하지. 중도주의는. 근데 을에게는 이게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을에게는 필요 조건인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부라는 게 더 필요한 거야. 을에게는 필요한 조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전제 조건이라고 할 때는 둘 다 yes, yes가 되겠죠. 만약에 이걸 충분 조건입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게 장점이 되겠지. 필요 조건입니까? 그러면 뭐 둘 다 그건 필요하니까. 그거 전제 조건. 이렇게 물어볼 때는 갑과 을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될 때는 갑은 yes인데 을은 no가 되고요. 왜 을은 no예요? 충분하진 않으니까. 뭐가 해야 돼? 부부라는 조건이 더 추가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대로 나오더라도 그 정도 변형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팩트를 물어본 거지.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 바보지. 이거는 팩트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yes.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되죠? 무난한 문제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다 이미 뭐예요? 여러 번 나온 문제고요. 넘어갈게요. 6번. 자, 이것도 잘 읽고 풀면 되죠. 잘 읽고 풀면 되는데 6월 모평 대비에서 선생님이 모평 대비에서 이제 문제들을 약간 변형한 거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쳐준 학생들 한번 풀어보게 했는데 뭐 요게 관련된 문제는 뭐 2개 정도 선생님이 보여줬죠. 잘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 이건 그거보다 쉬워요. 그거보다 쉽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쭉 보니까 뭐예요? 공직자윤리인데 작년 수능에 또 나왔고 직업윤리 파트인데요. 여기 한 글자 빠졌네. 엄마만 있으면 안 되고 아빠도 있어야지. 아빠 서운해하니까.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뭐 가족을 뭐 위해서 벼슬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내용이죠. 더 도덕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죠. 그럼 선비의 자세고 뭐 유학에 대한 공직자윤리인데 작년 수능도 나왔고요. 너무 쉽게 나왔어. 뭐 그 유학의 그 선비 정신과 플라톤의 철인 정치 그걸 비교하는 문제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근데 직업윤리 중에서 최근에 좀 안 나온 게 선생님이 픽한 거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걸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가능성이 있다. 베버의 기독교 윤리, 기독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걸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심화시킬 것이다. 자본주의는 틀렸다. 공산주의로 바꿔야 된다. 마르크스. 이 문제가 추가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 자체는 쉬우니까 생략합니다. 쉬웠어요. 그지?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네. 참, 이러기도 힘든데. 자, 8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신미주의 도덕주의, 예술과 윤리인데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인륜, 이거 윤리잖아요. 인간의 윤리, 예의. 뭐 예학사상 정도 되겠네요. 도덕주의겠죠. 되게 평이한 문제야. 근데 작년에 이제 묵자랑 도덕주의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측하는 건 픽은 예술을 바라보는 상업주의 논쟁이 있죠. 요게 이제 아까 자본주의의 그 생산 방식을 비판하는 어떤 직업윤리, 베버와 마르크스 관계처럼 요거를 긍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우라의 붕괴, 대중의 각성. 근데 인간의 소외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될 것이다. 그걸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분석한 아도르노가 있죠. 베냐민 아도르노. 마치 직업윤리 파트에서는 베버고, 직업윤리의 베버, 그리고 직업윤리의 마르크스 관계랑도 비슷하죠. 뭐 이런 문제도 최근에 잘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도덕주에 관련해서 작년 말고 재작년도에 이제 호련이 등장해서 학생들을 9월 달에 한번 흔들고 수능 때 나와서 9월 달 문제 공부한 사람들은 무난히 맞출 수 있게 줬던 칸트 있죠. 칸트. 근대의 도덕주의자 칸트. 칸트는 고대 동양이나 고대 그리스의 도덕주의와는 약간 달라. 그래서 그걸 뭐 절충주의라는 별명도 있지만 도덕주의는 맞아요. 요 칸트, 요거는 공부해둬야 된다고 봐요. 칸트랑 신미주의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칸트와 도덕주의를 비교하는 그런 유형. 아니면 칸트가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유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9번 문제. 자, 분배적 정의는 킬러 주제거든요. 이건 전통적으로 킬러 주제인데, 왜냐하면 최근 5년간 하나 틀려서 1등급 됐을 때 그 하나는 다 분배적 정의였거든. 그것도 분배적 정의에 나오는 사상가 중에서 노직과 롤스를 비판했을 때 가장 심층적으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거든. 뭐 3명 이상 나오면 그 다른 한 명이 쉽기 때문에 뭐 2년간 특이할 만한 건 왈처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죠? 평가원에서 왈처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거. 교과서에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뭐 마르크스라든지 벤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합은 결국 수능에 5년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쉬우니까요. 근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건 사회적 어떤 것, 즉 이거는 우연, 천부적인 자연적인 우연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우연성은 그 자체로 뭐야, 우연성 자체는 도덕적으로 볼 때 부정의하거나 그게 정의롭거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말대로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임의적인 사실입니다. 롤스잖아, 롤스. 근데 그 천부적으로 태어난 게 불평등하다는 거, 서로 다르다는 거, 그것은 불평등하니까 부정입니다. 그럼 마르크스죠. 그지? 이건 롤스지, 당연히. 자연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건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러한 우연성이, 이 우연성이 개인에게 뭐야? 복불복으로 그냥 작용해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이 우연성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건 부당합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롤스 얘기니까 그 우연성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걸 뭐야? 롤스의 상상력. 무죄의 배일, 원초적 상태죠? 거기서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롤스죠. 뭐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롤스. 정형적, 뭐 정형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나빠요. 왜? 고정불변. 누군가가 혼자 정의롭다라고 하고 그 정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교환하고 이런 게 계속 참견하는 거. 그거 부정이에요. 이게 노직이잖아요. 노직. 그치? 자, 노직은 이런 거야. 자기 빼고 다른 사람들은 생산은 생산, 분배는 분배. 이걸 각각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는. 뭐 마르크스이죠. 능력에 따라 생산이랑 필요에 따른 분배. 뭐 이런 거.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소유의 권리, 소유의 절차죠. 소유의 절차, 취득, 그 다음에 이전 또는 양도, 교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이전과 양도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국가가, 최소 국가가 필요하죠. 교정적 정의. 뭐 그 정도. 분리된 게 아니래요.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했네. 생산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과거, 오케이. 그지? 과정,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이 롤스의 상상의 과정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과정. 그 역사적 과정은 뭐야? 재산을 최초에 취득했을 때 정당했니? 그리고 그 취득된 재산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정당하고 있니? 쉽게 말해서 법을 지키고 있니? 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있니?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정당한 소유권이 부과된다는 거죠. 부당할 때는 뭐예요? 그 소유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요거요. 소유의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노직이네. 이거 자체는 뭐 꽤 까다로울까? 한번 볼게요. 롤스가 말하길 차등의 원칙은 그치? 운. 이 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맞네. 되게 쉽네. 기억 없으면 아웃입니다. 2명 아웃. 안녕. 롤스. 최소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즉 꼴찌도 이익이 생긴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어요? 그 천부적 재능, 개인에게 유리한 재능은 정당한 거예요? 배타적 권리가 인정돼요? 그래, 이게 뭐야? 차등의 원칙이잖아, 롤스에. 그죠? 당연하네. 그럼 기억 니은이겠고, 여기 기억 니은이 있고, 넌 아웃. 근데 뭐만 보면 돼? 리을은 무조건 틀렸겠네. 둘 중에 하나니까. 디귿 볼게요. 역사적 원리, 소유의 절차는 역사적 원리라고 했죠? 부의 불평등, 뭐야? 이 역사적 원리는 당연히 소유의 절차인가? 소유의 절차가 정당하면 불평등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노직이네? 오케이. 뭐가 이렇게 쉬워? 4번. 혹시 5번이 리을이 어려운 건가?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이거 뭐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거지.
이 운이 정당화되려면 뭐야? 각각의 정의 원칙을 통과하면 되잖아. 그죠? 롤스의 정의 원칙, 뭐 차등의 원칙까지 무죄의 배를 거쳐서 그러면 뭐야? 다 배타적 권리가 완전한 소유권 인정되는 거죠. 그게 운이든 뭐든. 그죠? 우연성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쳤으니까.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때는 뭐야? 그건 개인 거야 완전히. 않는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정당한 자격을 갖는다겠지 공통점이 나오려면. 너무 쉬운데? 참. 이게 킬러라고? 준킬러도 안 되는데?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 진짜 뭐야? 그냥 마치게 준 거예요. 뭐 말장난도 없었어. 그동안 기출이 워낙에 어려웠고 그 기출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친구들 충분히 풀 수 있게. 올해 수능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피보겠죠. 공부만 하면 뭐 누구나 만점 맞을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뭐 9월 달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번. 자, 교정적 정의잖아요. 교정적 정의는 선생님 준킬러라고 보거든요. 준킬러. 자, 처벌 자체는 고통이므로 악이다. 고통이 악이다. 쾌락주의죠. 벤담이네, 벤담. 벤담의 공리주의. 그죠? 큰 악을 제거하면 더 큰 악. 공리의 원칙에 허용된다. 공리주의. 벤담. 양적 공리주의. 뭐 여기까지 얘기해줬네. 확실하게. 왜냐면 밀 같은 경우는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벤담이 맞아야죠. 형벌은 지속성. 뭐 지속성 중요하면 베카리아겠네. 사형은 그치. 시민이 국가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건 반대로 국가가 시민에 대한 전쟁. 안 된다. 베카리아. 쉽네. 살인은 사형이 찬데 루소야 칸트야. 뒤에 형벌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거야.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뭘 의혹한 거야? 형벌 받을 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스스로 원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거죠. 칸트네, 칸트. 선의지가 원하는 만큼. 이거 자체는 쉬웠고요. 그럼 잘 봐봐. 갑이 누구다? 벤담, 공리주의, 의리 베카리아, 병의 칸트. 되게 쉽게 줬어. 문제가 어려울까?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주겠죠. 서로를 비판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게 나왔죠. 요거는 이 화살표가 6개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했어요. 이 각각을 누가 할 소리인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를 찾으면 문제가 잘 풀린다고 했어요. 요거 찾으면. 왜? 예를 들어 갑이 할 소리면 화살표는 A, F가 되는 거고 갑에게 할 소리면 B, E가 되는 거고 두 개 찾았어. 을이 병에게 할 소리야. 그럼 D가 되겠죠. 요걸 보면 안 돼, 요걸 보면 헷갈려. 요거는 다 낚시라고 봐야 돼. 이걸 보지 말고 이걸 직접 자기가 해보는 거야.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호를 쓰고 기호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잘 모르겠어. 모르면 통과해요. 객관식인데 뭐. 보통 이런 경우는 답은 뒤쪽에 있습니다. 고난도 주제는 답이 보통 앞에 없어. 앞에 똑같은 선택지지만 정답을 뒤로 뺄수록 오답률이 올라가요. 이거 심리적인 거예요. 학생들이 앞에 쭉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답을 해버린다. 못 참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걸 나올 그것만 봐야 돼. 그게 없으면 통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남은 답을 어떻게 해? 다시 생각해야죠. 다른 문제 풀고 돌아와서 푸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만 뭐 어쨌든 봅시다.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된다. 형벌은 고통을 주겠죠. 고통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한다는 건 뭐야?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범죄 예방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범죄자에게 고통, 엿됐어. 예를 들어 쉽게 말해 내가 100억 훔쳤는데 벌금이 200억이야. 엿됐어.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뭐야? 범죄자가 반성하게 하는 거. 그거를 교화, 범죄자의 교화를 특수 예방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효과는 다수에 대한 거죠. 즉, 한 사람의 고통, 내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쟤를 고통받는 걸 내가 간접 체험하게 일반인에게 본보기게 된다. 다수에게 본보기게 된다. 이걸 일반적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보통 이 두 개를 같이 보죠. 특수 예방 효과만 본다. 이런 사람은 없어, 사실은.
근데 선생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통과하고요. 사실은 저건 뭐야? 엉터리야 엉터리. 엉터리. 만약에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다 범죄 예방 효과를 강구하고 있어. 그럼 칸트 얘기할 소리인데 이거는 그냥 이 말 자체가 문장이 통하질 않아요. 이게 비워놔도 되고요. 자, 2번 볼게.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즉 형벌의 경중은, 형벌의 경중은 고통을 세게 줄까 약하게 줄까? 뭘 고려한다? 비례성의 원리를 따르는데 어떤 거에 비례한 거야? 사회적 파급 효과는 동기야 결과? 결과잖아요. 야, 요거 선생님 6월 모평 전에 학생들한테 거의 유사한 문제를 제공했어요. 요거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문장이 더 쉽게 다듬어져서 나왔네. 결과를 고려한다.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칸트. 누가 칸트야? 얘가 칸트잖아. 얘가 벤담이고 얘가 베카리아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 칸트죠. 벤담과 베카리아는 다 뭐야? 유용성의 원리, 즉 공리성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FT, 결과를 보는 거잖아. FT. 누가 누구에게? 칸트에게 할 소리. 그러니까 답은 F도 답이고 D도 답이고 두 개가 다 나와도 답이죠. 이 화살표 문제는 화살표 방향만 올바르면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다 답이야. 근데 B라고 했으니까 답 아니겠네. 확실하게. 형벌은 다른 선을 줘. 사회적 선. 이것도 뭐예요? 결과잖아, 결과. 이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건 칸트가 할 소리네. 칸트는 이게 인격을 뭐야? 수단시한다고 비판하죠? 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벌 받을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치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죠. 칸트만 이런 얘기를 하죠. 칸트가 할 소리니까 병이 할 소리잖아요. 이렇게 E, C가 답이네. E 또는 C. C만 나와도 답이고 C, E가 같이 나와도 답이고. 그죠? 답 3번이네. 뭐 답이 쉽게 나왔네요. 사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 인상을 줘 범죄를 예방. 범죄 예방 강가. 또 칸트인데? 칸트만 펜에 둘이서? 아니지. 다시. 사형을 통해서 범죄 예방. 맞아요. 칸트는 사형이지만 범죄 예방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외에는 다른 걸로는 양심의 가치, 인격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칸트에게도 할 수 있는데요. 사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베카리아는 반대잖아. 베카리아한테도 할 수 있네. 누가? 벤담. 오케이. 여기에서는 벤담만 가능한 거예요. 뭐 루소가 나와도 이런 얘기로 두 명 비판하는데 벤담이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만 답이 되는 거예요. A랑 F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요거 어렵진 않은데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큰 거야. 평가원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벤담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A, B. A한테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B한테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AF. 수단이 될 수 있다고. AF. A도 답이고 F도 답이고 AF도 답이 되겠네. 맞지?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 B. 그러니까 틀렸겠죠. 마지막. 형벌로 초래되는 행위가 형벌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야 이걸 고려하는 거 유용성의 원리죠. 칸트가 할 소리네.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칸트가 할 소리. 칸트가 다른 사람한테. 얘한테나 얘한테나. E, C. C 또는 E. C, E, C, E. F니까 틀렸죠. 칸트에게서는 안 될 소리죠. 뭐 이런 게네, 이런 거. 그냥 준킬러야. 킬러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준킬러. 근데 공부 안 한 친구나 이런 거 연습 안 한 친구들은 문제를 틀릴 확률이 좀 있긴 있었겠어요. 요게. 근데 요 문제가 의외로 뭐야? 60% 정도도 안 됐어요. 많은 학생들이 거의 다 이 답을 맞췄어요. 답이 너무 쉬워서 그랬나 봐. 문제 푸는 어떻게?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봐야죠. 절반 이상이 맞췄어. 절반 정도는 맞췄. 그러니까 40% 정도는 맞췄다고 봐야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야? 그냥 준킬러? 그래, 준킬러. 오케이. 준킬러보다 좀 약해. 어쨌든 준킬러라고 봅시다. 킬러는 지금 실종됐어요, 일단. 근데 준킬러 문제는
그냥 쏘쏘해. 그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자, 넘겨볼게요. 11번. 자연상태. 뭐 작년에 수능에 나온 사람 또 그냥 나왔네. 뭐 유학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조합이 예측이 되긴 하는데 뭐 그래봐야 뭐 별로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쭉 봤어요. 전쟁 상태, 홉스, 군주주권론. 쭉 봤어요. 이 권리, 자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입법부 대표지 국회의원. 간접민주정치. 일반 의지 나오면 그때는 직접민주정치니까 루소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입법부는 뭐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하는데 새로 정부를 구성하는 거,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항권. 로크. 자, 근데 되게 웃기죠, 이거 문제가. 뭐 선생님 볼 때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 왜? 정확하게 몰라도 잘못 알아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거든. 뭐 어쨌든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가부를 이렇게 놓고요. 긍정 부정을 같이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공권력이 이건 정부죠, 정부. 공권력은 정부야. 정부가 만들어낸 저항권은 개인만의 책임이야. 정부도 책임지는 거잖아. 너 나 보호해줄 거지? 보호해줄 거지? 당연히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부정이니까 얘는 뭐야? 픽이 됐네요. 기억에 맞아야 되겠네. 기억 있어야 돼. 쭉쭉쭉쭉. 뭐야? 세 개 조졌네, 한 방에.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는 정부 해체 근거. 정부를 해체한다는 건 뭐야? 저항권. 그 이유가 뭐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질서 유지에 실패할 경우는 로크도 뭐야? 홉스도. 군주가 탄핵될 일은 사회 질서 유지에 실패할 때야. 근데 그 사회 질서 유지라는 게 이 재산권 침해 너무 작죠? 근거가 됩니까? 누구는 돼? 로크는 될 수 있겠죠. 근데 홉스는 아니올시다. 홉스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요거 갖고는 안 돼. 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질서 유지에 성공하면 돼. 특히 그 생명 이런 거. 뭐 어쨌든 만약에 자신 없으면 그거 물음표 쳐도 되죠. 자, 디귿 보면 되잖아요. 국가의 권위에 복종이 오르면 계약의 토대를 거야. 사회경은 다 하잖아. 누구든. 루소가 나와도 그렇잖아. 그러면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뭐 답 1번이네. 그러면 답은 뭐 뻔한 거죠. 해체 근거가 됩니까? 되네. 그지? 여기 답이 나왔잖아. 재산권. 뭐 생명권. 그러면 이건 뭐야? 그쵸?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 이기적이든 뭐 이타적이든 간에 똑똑하다는 건 팩트니까. 사회계약론은 이성이 있어야 돼.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존재. 롤스도 그렇죠? 원추수 상태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들이 뭐야? 무죄의 베일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보는 거지. 계약을 합니까? 뭐 이런 걸 역으로 알아두세요. 공통점으로. 누가 나와도 공통점이야. 이게 뭐 쉽네. 이게 원래 학생들이 이걸 조금 까다로워하는 건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된 건 작년 수능이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윤에 등장한 거는 사실은 개정교과서 이후로 재작년부터인데 문제가 뭐 윤사는 맨날 나오긴 하지만 윤사는 3명이 같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윤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지금 마이크 달고 있죠? 잘 들리지? 요거 보면 약하게 줬어. 별로 뭐 쏘쏘해요. 여러분이 낯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해설했는데 기출을 중심으로 더 공부해 놓으세요. 기출문제는 필수입니다. 그냥 선생님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난 이게 약해 그러면 어떻게? 기출문제 풉니다. 최근 3년치에 평가 문제 다 풀어. 그래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몇 개 되지 않는 걸 공부하면 80%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 다 맞춰요. 그게 고난도 킬러 주제가 아닌 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12번. 자, 시민불복종. 이거 준킬러죠. 자, 근데 과연 준킬러 다한가 볼게요. 시민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 우리는 결과론적. 결과론? 뭐지? 보통 롤스싱어, 소로는 사라졌죠. 소로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근데 싱어는 공리주의는 결과를 보잖아. 예나 지금이나. 그죠? 공리주의겠죠. 뭐.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저울질.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불이익이 더 클 때는 부정하지만 불복종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시민불복종 공동체 정의감, 공유된 정의감, 이거 합의죠. 계약. 동의, 합의, 공유. 다 똑같은 말이야. 말을 막 바꿔서. 제1의 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 그 다음에 제2의 원칙. 그리고 국한된다고 했으면 여기는 단지 가난하다고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하다고.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 자유에 관한 불평등이 국한된다. 기본적 자유에 대한 불평등이지 경제적 불평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외된다. 해외 원조도 그렇고요. 자, 답해볼게. 불법행위자는 법치를 존중한다. 이거는 뭐야? 이 체제 자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 뭐 정의를 위해서 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법치주의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둘 다 현대인이니까 북한의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체제, 자유롭고 민주적 체제를 말하니까 이건 민주주의를 존중합니까? Yes, yes. 그쵸?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불복. 그렇지. 이건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있잖아. 양심, 사상, 신체의 자유. 그지? 그건 기본적 자유야. 그 기본적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가 대신 뭐야?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빈부격차에 관한 게 아니지 기본적 자유가 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대상이 된다. 그치? 룰스. 되죠? 소로는 어떤 것이든 계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소로랜다. 싱어는 세모표 치면 되겠죠. 갑을 이렇게. 부정의한 법을, 자, 변혁이란 말 나온다고 다 혁명이 아니야.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건 시민불복종이에요. 불가피하게 다른 법.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평가원에서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자, 잘 모르면 물음표 치고. 다수결 원칙은 무조건 틀리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뭐 한 개 정당이야 이런 건 없어. 생윤회에서는 없어요.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 아니 법은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어떻게 찬성하면 통과되거든요. 이 법도 뭐야? 악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안 되면 시민불복종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된다가 공통점이겠죠. 된다가. 리을은 무조건 틀렸어. 엉터리. 기억은 누구나 해도 맞고 기억 리을은 무조건 맞으니까 사실은 답은 요건데 요 디귿이 문제죠. 디귿. 그럼 봐봐. 어떤 특정 종교가 있어요. 그 특정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걸 반대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국방의 의무 있죠. 국방의 의무 중에서 병역의 의무. 이거 징병제잖아, 우리나라. 그죠? 여성들은 자기가 지원하는 거지만 남성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군대 가야 되죠? 뭐 모병제로 뭐 바꿀 때도 됐다는데 뭐 선생님 생각에도 모병제로 바꾸고 월급 뭐 200만 원씩 주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미국이 뭐 징병제라서 세계 최강국이 아니잖아. 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이 국방의 의무, 이게 강제 의무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종교는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야? 사람 죽이는 짓을 안 하겠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역법을 어기는 거야. 안 가? 병역에 대한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소극적이야. 나 차라리 감옥 갈래요. 감옥 가는 거야. 뭐 지금은 그게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총을 잡지 않아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대체 복무 제도를 제안했고요. 그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군대 갔다 오는 게 더 편하죠. 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대체 복무 같은 경우는 아마 더 길겠죠. 그래야지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법을 바꾸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그래서 뭐야? 도로를 딱 점유하고 시위를 해. 그러면 그거는 내가 군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 그치? 뭐 아니면 무슨 이게 공공건물인데 이렇게 막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있잖아요. 뭐 그 탑 같은 거 있잖아. 전신주 같은. 거기 올라가서 막 시위를 해. 그것도 다 뭐야?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 그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게 되게 특이하긴 특이한데
선생님 저 이거 몰라서 틀렸어요. 제시문에 봐도 뭐예요? 그게 없으니까. 요것 때문에 틀리는 건 뭐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외우세요. 이거 교육청에서는 가끔 선생님이 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12번이 그래서 조금 어떻게 오답률이 요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상상한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요것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어떻게 어쨌든 시민 불복종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롤스는 가능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한 많아봐야 6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준킬러 정도 역할을 했네요.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3번. 요거는 과시소비에 관한 건데 이건 재작년 수능에 나왔잖아. 그죠? 재작년 수능에 나왔고 또 나오기는 좀 그렇죠. 또 나오긴. 뭐 나오면 맞추면 되고요. 이거에 안 나올 것 같고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뭐 기출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여러 뭐 그런 문제들. 뭐 윤리적 소비 생산에 관한 문제인데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인공지능이 쭉인데 이거를 뭘로 비교할까 이게?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인데 AI. 과학과 윤리에 해당되는 걸까? 이게 정보와 윤리에 해당되는 걸까? 애매하긴 해요. 뭐 이 정보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거니까 어떤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냥 누구나 읽고 풀 수 있는 뭐 초등학생도 풀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자체는 쉽게 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익명성에 관한 정보화 사회에 관한 뭐 파노티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고라의 가능성 뭐 그것도 흔히 기출에 됐던 문제들인데요.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문제가 정보화 사회 윤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과학과 윤리로 분류할 수 있고 뭐 과학자의 책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복된 감이 있으니까요. 중복해서는 안 내니까. 6월 달에는 가끔 중복해서 내요. 왜 그럴까 선생님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고3들이 아직 진도가 다 안 끝났을 거야. 여름방학은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9월 모평은 돼야지 골고루 수능과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6월 모평은 중복되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한 주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선생님이 보는 건 과학자의 외적 책임, 내적 책임 문제.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 있죠. 이게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공부 안 한 친구 잘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하이데거랑 야스퍼스 논쟁이 있잖아요. 요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요거 기출 평가원 문제 꼭 정리해 놓으세요. 선생님 요게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쉬우니까 해설 안 합니다. 요거는 생략.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15번 문제. 자, 해외원전에요. 이것도 원래는 준킬러잖아요. 준킬러. 질서 정연 사회가 사회를 언제 할 때가 자립할 때까지. 언제 한계를 걷죠. 롤스. 사람이 사람을. 자기소득의 일부.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고 결과를 고려하는 거지. 싱어의 공리적 판단.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고려하고요. 이걸 고려해서 더 효율적인 거. 이걸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뭐 효율적 이타주의. 뭐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조를 할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원조 할래요. 어떤 원리? 공리성의 원리. 나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면서 동등하게 고려하면서. 싱어죠, 싱어. 자, 준킬러 문제인데 뭐 제시문은 늘 쉬웠고요. 그럼 넘겨볼게요. 자, 갑이 롤스였죠? 을이 싱어였고. 자, 순서도 문제는 비교적 쉬운 거야. 그래서 거꾸로 풉니다. 어떻게? A, B, C 여기선 지금 2개인데 C부터 푸는 거예요, C. 싱어만 예스하면 되고 B는 롤스만 예스하면 되고 A는 롤스는 예스하지만 싱어는 노해야 되거든. 이건 2개 봐야 되니까 실수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푸는 거죠.
이게 수월합니다. 이거 팁이야, 팁, 스킬. 자, 싱어는 원조를 통해 방제할 약보다, 이거 뭐야, 이거. 그치. 저울질하는 거잖아, 공리주의는.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는 안 해도 돼. 조건부로 바뀌어요. 리을응리가 당연히 맞죠. 싱어 얘기야. 리을 없는 아웃! 너도 아웃! 근데 디귿 봅시다. 잘하면 답 나오겠네. 원조 대상국가의 인권을 강조야, 강요야? 인권을 강요하는 거. 이건 안 돼. 근데 인권을, 민주주의를 권유하는 건 가능해. 그리고 권유했을 때 그걸 어떻게? 오케이 할 때 원조해 주는 거야. 만약에 노 하면 그때는 원조를 못 하는 거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원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요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이건 강요가 아니라 강조예요. 즉 인권을 강조한다는 건 권유의 의미가 있죠. 이걸 권유하는 거야. 그거는 뭐야? 원조 목적 저해하는 게 아니라 원조 목적 실현을 위한 거죠. 부합하는 거지. 이거 헛소리네. 글자 하나 가지고 틀려요.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강요. 야야. 이거 강요로 본 친구도 있을 거야. 좀 치사해. 자, 어쨌든 디귿은 지워져야 되니까 너 아웃이네. 그러면 이제 니은, 기억은 무조건 맞을 테고 니은만 보면 되겠네.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의 제공에 무조건 틀리죠? 복지의 일치 무조건 틀리네. 무조건 틀려, 니은은. 그러니까 답 2번. 너무 쉽네. 기업. 인류 전체 행복 증진이 아니라 이건 싱어 거죠. 싱어 비판했네. 정치체제 해결. 롤스만 되네. 그러니까 OX 부합하니까 기억되겠죠? 쉽네. 준킬러? 글쎄.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도 그렇지만 시민 불복종도 그렇지만 해외 원조도 원래 준킬러 주제거든요. 근데 준킬러 치고도 좀 심심해. 킬러는 뭐 아예 그냥 사라졌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시간도 엄청 남았을 거예요. 선생님 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왜? 왜 많이 걸렸어? 공부 안 해서요. 공부 안 하면 많이 걸리지. 모르는데 계속 고민하고 읽고 또 읽어도 잘 모르니까. 공부한 사람은 이건 뭐냐. 너무 쉬웠을 거예요. 16번. 통과. 17번. 이상적인 사회가 당장 가능할 것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야 당신? 어떤 사상가야? 그치? 이렇게 다 생각하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해결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겠지. 인간의 이성 완전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야? 나도 틀릴 수 있지? 뭐 민주주의 원리인가? 소수 의견 존중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밀? 이 사람은 공리적 차원, 도구적 이성 차원에서 소수를 존중하는 거. 하버마스가 나오면 민주적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 의사소통의 이성이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인가? 관용. 근데 관용은 뭐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죠. 틀린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관용이라는 건 뭐야? 다름을 인정. 근데 뭐야? 틀림을 인정하는 거야? 틀림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즉, 다름은 관용하는 거야. 받아들이지만. 오케이, 넌 그렇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인격을 침해하는 거, 이거는 불관용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문화와 윤리의 파트 다문화주의와 관계돼서 나왔던 게 2018학년도 선생님 기억으로 9월 모평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 B, C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각각 달라. 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요 부분 있죠. 가불병으로 해야겠다. 이거 가불병. 가불병 3명이 있거나 3개의 뭐 종교가 있다고 치자. 문화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는 A, B, C는 뭐야? 서로 공유될 수 없죠. 하지만 요건 뭐야? 요거 3명 모두 공통점이지. 요거를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다름을 공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꼭 거기에 동의할 필요는 없죠.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원리도 요거죠. 요걸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가는 거지. 나머지는 서로를 이해하는 거야. 뭐 그런 문제라서 뭐 그냥 된 거예요. 예전에도 나왔던 유형이야. 한스킹이라는 사람은 서로 다른 종교끼리 관용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세계화 윤리에서. 별거 없고 답은 쉬우니까.
18번 다양한 사회적 갈등. 하버마스네. 의사소통의 이론. 하버마스는 뭐 반드시 나오는데 요번에는 그 요나스가 좀 안 나왔네요. 요나스가. 그죠? 하버마스는 반드시 하나 나올 거고 요나스도 분명히 수능에 또 나올 겁니다. 한 번은. 하버마스에 관련된 기출문제 요거보다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이건 되게 쉽게 냈고요. 아 너무 쉬워. 자 요거 뭐예요 이제. 고통과 즐거움. 공리주의겠죠. 싱어겠죠. 이익관시.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유일한 경계. 필요 충분 조건. 오직 그거 하나라는 거죠. 싱어의 고통중심주의. 동물은 이성은 없지만 살아있고 그 살아는 있겠죠.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누굴 위해서? 간접적 의무네. 그러니까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 인간은 직접적으로 인간이 다른 존재는 간접적 의무라고 했죠. 칸트의 이성중심주의.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대제윤리, 이거 어스, 지구죠? 지구 공동체, 대지 공동체, 생명 공동체, 생태계죠. 그지? 오케이. 이건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 쉽네. 싱어, 칸트, 레오네요. 제시문 자체는 원래 쉬우니까. 자, 원래는 환경과 윤리가 6월 모평에는 조금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자주 틀리는 거야. 근데 봐봐요. 다시 갑이 누구였어? 싱어, 칸트, 레오폴드. 오케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싱어, 칸트, 레오폴드. 이성중심주의, 고통중심주의, 아이씨. 고통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거 역시 이거 보면 안 돼, 요거 보지 말고. 내가 직접 해, 내가. 그래야지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내가 각각 벤 다이그램이니까 영역에 딱 지분을 내면 세 명을 다 이렇게 해봐야죠. 대신에 잘 모르겠으면은 비워놓으면 돼. 물음표나 세모표 해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원리. 동물의 권리가 있어. 근데 의무로냐? 그럼 레건밖에 없고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근데 그게 공리주의야. 싱어밖에 없잖아. 여기 많은 사상가가 시험제 나오지만 공리주의하는 싱어밖에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싱어만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러면 싱어가 갑이니까 얘만 되지. 얘만 되니까 A 맞네. A 맞네요. 그럼 기회가 없는 애. 왔어? 2개 줬어. 뭐 그렇게 쉬워? 보통의 경우는 3번 아니면 5번이 많았는데 3번. 대부분 3번이 많았거든요. 니은 디귿. 처음부터 기억이 거의 틀렸는데 이건 기억부터 맞았네. 자, 어쨌든 뭐 이게 다 지워지고요. 쉬우니까. 어려우면 뭐 그럴지 몰라도 너무 쉽네. 그럼 뒤에 볼게. 모든 동물. 모든 나오고 뭐뭐만 나온 선생님 조심하라고 했죠. 역설적으로 뭐야? 동물 중심주의는 레건은 모든 동물 아니잖아. 동물의 권리가 있어도. 고등포유까지만요. 조심해야 될 게. 싱어는 모든 동물이에요? 아니잖아. 동물 중에 고통을 느끼는. 싱어는 각각류 이하는 안 느낄 거라고 했죠. 물론 과학적이진 않지. 싱어는 모든 동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랬지? 싱어. 옳지 않다고 했어요. 칸트는 당연하고 레오폴드만 틀린 거지. 그래서 갑과 을의 공통점이니까 사실은 이 니은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아마 평가는 이렇게 봤을 게 이거는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뭐야. 가르쳐 줄 걸. 다른 걸 맞추고 이거는 지금은 틀려도 된다. 그래도 1등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역배점으로 2점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2점이 맞아. 그러면 이건 킬러가 아닌 거야. 선생님, 준킬러인가요? 글쎄, 준킬러. 얘는 원래 킬러여야 되거든, 분배적으로. 킬러의 실종이라고 해야죠. 이게 준킬러 정도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냈지? 앞으로 계속 쉽게 낼 건가? 뭐 쉽게 내도 뭐, 이 정도로 아예 그냥 평이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만 틀리는 거거든? 말장난 안 썼어. 그건 좋은 점이네. 어쨌든 환경과 윤리는 굳이 뭐예요? 말장난 쓰면서까지 킬러 문제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 지울게요. 얘 2개 지웠고 니은 안 돼요. 그럼 2개 남았네. 디귿이랑 리을 남았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라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무생물도 된다니까 레오폴드밖에 없잖아. 얘네들은 다 생명이잖아. 인간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고 고통을 느끼든 뭐든.
뭐 작년에 살아 있어야만 도덕적 지위가 있다. 레오폴드는 안 되죠. 그 문제를 살짝 바꾼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어떻게 이해하기 쉽죠. 디귿. 뭐 평이하게 내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력하네요. 디귿은 당연히 뭐야? 병, C가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네. 답이 1번이네. 쾌고감수 능력 보유에 의해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쾌고감수 능력 보유. 칸트는 이것만 갖고는 도덕적 지위는 없죠. 저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니까 도덕적 지위는. 칸트는 아닐 테고 칸트는 이성이니까 얘는 이성.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지구면 존재하면 되니까 저거 없어도 되거든. 돌멩이나 식물. 지구. 이게 구성 요소. 얘만 되겠네, 얘만. 싱어만. 그러니까 A가 되죠. 답 1번이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웠어요. 요 정도로 내는 것도 뭐 무난해요. 환경관리 너무 복잡하고 말장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를 거기에 맞추면 안 돼. 롤스처럼 최악을 가정해서 기출에 됐던 문제들은 다 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쉽게 낸 거예요. 수능에도 이렇게 쉽게 낼 거라고 그럼 위험해. 9월도 더 봐야 되겠지만 최악을 가정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도 괜찮지만 자 20번 뭐 이것도 준킬러인데 준킬러도 아니죠. 이런 형태로 내는 거 준킬러 본 적 없죠? 너무 쉬웠어. 힘의 균형, 세력 균형, 이상주의인데 나의 입장이니까 이상주의, 칸트의 입장. 평화실현의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라는 건 야 국제법 믿지 않아? 뭐 이렇다는 얘기죠. 국제법을 회의하라. 이거 약하지. 이상주의는 믿죠. 신뢰가 강하죠. 오해. 그러니까 대화하는 기구, 평화연맹. 잠재적 위협,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작죠. 믿으니까, 이상주의니까, Y. 이거 준킬러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상에서 킬러다운 문제가 없었어요. 킬러. 그래서 준킬러를 잡는 게 선생님이 핵심이라고는 했었거든, 그동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킬러에 해당되는 게 세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최근 넘버원은 분배적 정의, 그 다음에 환경과 윤리. 그 다음에 2년 동안, 올해도 지금 안 나왔으니까 3년째 되고 있지만 니부어의 사회윤리. 이건 아예 실종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킬러 주제야. 근데 지금 봐봐. 실종. 올해 6월 모평 실종됐어. 이게 9월까지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분명히 의도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준킬러에 해당되는 거, 이 킬러는 지금은 틀려도 됩니다. 근데 킬러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이제 1등급 안 나왔겠죠. 준킬러에 해당되는 게 또 1, 2, 3, 4, 4개가 있거든요. 그게 교정적 정의. 근데 교정적 정의는 말 그대로 그냥 준킬러 정도 됐어. 공부만 하나 맞춰. 이건 오케이. 준킬러 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많이 틀리는 시민불복종. 이거 과연 준킬러 스러웠을까? 쉬웠어. 쉬웠어. 다운. 하향됐어. 그 다음에 해외원조론. 생각보다 너무 쉽게 줬어. 하향. 국제평화이론. 얘는 실종됐습니다. 실종. 의도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점이 선생님 1등급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내면. 만점이 1등급일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보다는 약간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한 개 정도? 그러니까 평이하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게 원창에 많아요. 기출이. 기출을 위주로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땐 준킬러 먼저 해결하고요. 이걸 먼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 킬러 주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충분할 거라고 봐요. 확실한 건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하다. 교육청은 거기까지는 하자.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자, 윤사는 또 달라요. 윤사는 오히려 새로운 킬러가 생겼어. 뭐 잠깐 얘기하면 윤리화 사상은 몇 년 동안 유지되던 게 뭐냐면 전통적인 킬러 주제들. 성리학, 양명학, 이황, 이의가 약화되고 있고요. 정약용까지. 오히려 서양에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휴미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어렵게 내기는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생활과 윤리 여러분의 깐부 남깐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